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섬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바나나 재배로 억대 소득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순천 세계유산축전 개막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끝없이 이어진 온실안에 이국적인 열대 작물이 가득합니다. 신안 도초도에 들어선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온실 규모만 축구장 6개 크기에 달하는 4만여 제곱미터. 총 264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온도와 습도, 양액 공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현재 심겨진 바나나만 10,000그루. 첫 수확인 올해 100톤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400톤. 오는 2027년에는 500톤 이상 생산이 목표입니다. 이 농장의 바나나는 다음 달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 내년 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남 최초로 시도된 임대형 스마트팜은 공모로 선발된 청년 농업인 10팀 20명이 3년간 임대받아 운영하며 1인당 억대 소득이 기대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작물이 어떻게 크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잘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고 팔금과 비금 등 다른 바나나 농장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천사섬 바나나라는 공동 브랜드로 출하됩니다. 판로는 백화점과 마트, 학교 급식, 온라인 직거래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남 농업이 후퇴되는 방향이 있고 소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을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섬 속 스마트팜이 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 순천. 오는 12일 2025 세계유산축전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등 참가자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축전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 큰 축제를 앞두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좀 결의를 좀 다지고,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며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2023년 첫 시작으로 올해 3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축전 때는 30만 명이 찾았고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는 2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축전이 열린 제주와 고령, 백제 유적 역사지구 중에서 순천의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도 지역 문화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료 프로그램 참여자 1,500명에게 숙박과 식음료 등 지역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00만 원 규모의 쿠폰을 제공합니다. 세계 자연문화유산 또는 세계문화유산이 결합된 축제를 즐기시면서 순천도, 여수도, 광양도, 고흥도 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이번 주 금요일 그린 아일랜드 개막식과 함께 10월 3일까지 2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무안의 한 갯벌 탐방로. 신나는 춤사위로 준비운동을 마친 아이들이 황토물에 숨은 장어를 찾아 나섭니다. 미끄러운 장어를 잡기 위한 고군분투 속에 늦더위는 까맣게 잊혀집니다. 거의 다 잡을 뻔한 적 있는데 실패했어요. 놓쳤어요. 봉지에 넣긴 넣었는데. 잡은 장어는 바로 옆 부스에 가져가면 막 손질한 장어와 바꿀 수 있습니다. 땡 잡았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장어를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해야죠. 세상에 없던 놀이터, 갯벌의 그리다를 주제로 문을 연 제11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축제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장어를 직접 잡아볼 수 있는 행사 등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실제 새로 도입된 갯벌 해적단 컨셉 아래 머드벤처 키즈랜드 등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기존 10여 개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올해 축제에선 지난 21년 착공에 올해 완공된 갯벌 탐방다리도 처음으로 관광객에게 공개됐습니다. 기념에 열린 걷기 대회 참가자들은 드넓은 갯벌과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돌아보며 오랜만에 삶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무한 갯벌랜드와 현경 가해밀이 있는 관광 생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갯벌을 관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황토와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안 황토갯벌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9일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의 대표 먹거리 게장 정식입니다. 게장거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식당이 있지만 대부분 2인 이상이어야 주문이 가능합니다. 갈치조림과 서대의 무침도 마찬가지. 게장만큼 유명하지만 혼자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메뉴입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를 중심으로 여수시가 혼밥 식당 양성에 나섰습니다. 혼밥 식당 지정과 1인 식탁 보급을 통해 홀로 온 여행객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인 게장 정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혼자 와도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 20팀 이상 정도가 편하게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1인 메뉴가 된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도 좀 이런 반응이 훨씬 좋죠. 불친절 응대와 잔반 재사용 등 이딴 논란으로 질타를 받은 여수시가 관광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음식점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친절 위생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곳은 재점검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점 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불친절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업소는 더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혼밥 식당처럼 개선 성과가 있거나 우수업소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친절 위생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업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가 자정 노력을 통해 천만 관광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2분여의 시간을 할애해 대답했습니다. 지역 우대 정책으로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듯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특히 지역 발전 구상으로 새로운 도시 권역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우시설, 정주여건 이런 걸 아주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를 고민 중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특별히 강조한 만큼 대규모 산단이 알리백 산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 재편을 천명하고 국토 선안권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될 것이라는 맥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자연스러운 후보로 떠오를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발전에서 소외됐던 전남 주민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의 핵심은 나프타 분해 시설, 이른바 NCC 설비 감축이었습니다.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정부 방침이 나온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 NCC 설비를 갖춘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의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2위와 3위의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간에는 설비 통합 전망이 나왔고 LG화학은 NCC 공장을 GS칼텍스에 매각한 뒤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GS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천 NCC의 경우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GS칼텍스 역시 내부적으로 NCC 설비 인수를 결정한다 해도 지분의 50%를 보유한 미국 쉐브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비 통폐합 안에 대해 업체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하는 것 같고 10월 되면 정부가 비공식 개입하지 않겠느냐. 한편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해 초 1톤당 158달러에서 최근 210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손익 분기점인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여전히 밑돌면서 의미 있는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